안녕하세요. 오인숙의 생각을 바꾸는 거칭 힐링 8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싫다, 내가 싫다, 싫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이따금 자신이 싫어질 때가 없으세요? 누구나 좀 그런 경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할까요? 어떤 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나는 이제 정말 잘났다 생각하면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네가 뭐 잘났냐?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뭘 좀 해보겠다 하면 뭘 해? 너 같은 게 뭘 잘한다고 못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의 그 검은 보자기, 맨날 검은 보자기로 뒤집어 쓰고 왔었거든요. 확 들치면서 너는 누구냐?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실현시키려는 가능성도 있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순된 신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파괴시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 파괴력을 더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요. 왜냐하면요, 살면서부터 부정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뭐 좀 잘못하면 부모가 그러죠. 야, 그것도 못하냐? 너 참 아주 정말 형편없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들의 에게 당했던 그런 경험, 이것을 통해서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맞아,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한 것이 하나의 카드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변화시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희망을 갖고 논박 들어가 보죠. 근데 여러분 논박이 힘들면은 논박을 인격체처럼 그렇게 말해볼까요? 논박이. 자, 논박의 말을 들어보죠. 자, 내가 싫다 싫어. 너 자신을 방해하는 너를 발견한 거니 대단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 알아도 모른 척 하든지, 알았다면 방해하는 나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한 번 사는 나, 싫은 나를 끼고 살 필요는 없잖아. 단 싫은 나도 나임은 인정해야지.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싫다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싫다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사람이 있어요. 백셀 말츠라는 분인데 그분이 연구한 결과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5%가 나는 내가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도 같은 실험을 했어요. 꽤 괜찮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90%가 내가 싫다는 대단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싫다고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아이고, 창조주가 섭섭해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은 부정적 자아상은 자신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자기 부인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얼굴, 가슴, 키, 머리, 성격, 몸 전체 등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싫어하시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돌멩이를 스스로에게 자꾸 던지는 것이죠. 자기 행복 실현의 가능성에 얼음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좋은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가장 큰 거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 나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거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기서 비합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착한 사람 노릇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고독하기보다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대로 나를 비판합니다. 엄마가 멍청이 하면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래 나는 멍청이야. 야, 이 멍청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거기에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죄책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까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비합리적 생각을 우선 찾아봅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말로 나 자신을 욕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 부모가 하던 그대로 나를 비판하는 게 옳은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사람들은 표현은 서툴지만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실현시킬 가능성의 편을 들겠다. 나를 파괴시키려는 망상, 아웃.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너, 아웃.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지지하겠다. 오케이. 장점, 단점을 다 수용해야 하는 거죠. 단점이 아름다운 경우도 많아요. 요즘 세대는요, 자신의 단점을 굉장히 부각시키기까지 하잖아요. 특별한 것, 그것이 남이 갖지 못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부각될 때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어느 가수가 앞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외국 가수였는데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그냥 입을 많이 벌리지 못한 거죠. 근데 어느 관객이 하루는 올라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그걸 왜 그렇게 감추려 합니까? 활짝 열고 노래를 한다면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것이죠. 자, 나의 장점 찾아주기.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유능감을 찾아주는 사람과 사귀세요. 제가요, 학교 선생님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반론 전체에게 쪽지를 요만한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게 아이들이 30명이면 30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1번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쪽지 하나에다가 1번 아이의 장점을 적어주는 거예요. 넌 이래서 멋있어. 뭐 이렇게 다 적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자기의 장점을 자기 상자에 받습니다. 이걸 전원이 했어요. 전원을 한 다음에 1번이 아이들이 적어준 것을 아이들 앞에서 읽는 거야. 너는 멋져. 너는 이게 좋아. 너 수학 잘하잖아. 막 이런 거. 그런데요, 아주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점점 웃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웃어요. 웃으면서 또 칭찬하는 아이들도 아, 그렇지. 쟤한테 저런 장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요즘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족끼리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날마다 이렇게 그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밉다 미워 하시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번 주에는 내가 좋다 하시면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욱 환해진 얼굴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